함세웅이라든지 백낙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신영복, 임헌영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100% 김일성한테 충성했으면서도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자기들은 민족주의자라고 지금에 와서 아직도 항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우리에게 한미일 협력관계, 한미일 동맹으로 명백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지, 뭐가 일본이 좋아서 지금 협력을 합니까? 일본도 사실 문제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본 우파들, 우익들을 만나면 맨날 싸웁니다.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왜 이렇게 철이 들지 않느냐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1940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던 그 시대의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일본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직도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조 히데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조 히데키가 그 태평양 전쟁뿐만 아니라 군국주의는 정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서양에 대해서 일본 나라 지키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양이라는 이름은 기독교와 같고 그것은 천황 우상화, 천황을 신격화하는 생각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보여드린 그 메가더와 히로히토 천황의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메가더 장군이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신 안에서. 사실 이때 히로히토 천황이 찾아와서 저 신 아니에요, 메가더 장군에게 그렇게 일실직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그 당시에 그럼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말하세요, tell it,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아카사카에서 천황이 신이 아니다, 난 사람이다, 신격화를 하지 마라 라고 일본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본은 메가더 체제라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항상 지금도 그 전후 체제로부터 성공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실 한국과도 어느 정도 경쟁하고 있거든요. 한국을 완전히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군사적으로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 일본도 결코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을 조금 아는 분들은 다 알 수 있거든요. 몇 마디 나눠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했는데, 지소미아는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일본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하고 미국만 전자정보를 나누면 더 좋죠. 정보의 우위라는 것은 국력의 우위가 되거든요. 한국 너네는 모르는 거 우리 안다? 좋죠. 지소미아를 통해서 정보를 즉각적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손해죠. 지소미아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그걸 다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 너무 웃음이 나는데요.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깔깔대게 웃었던 얘기는 윤미향이 창원에서 다음 총선에 나오겠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창원에 갔더니 창원에서는 택시 운전사도 종북이 많다더라고요. 뭐 하자는 겁니까? 민주총 상층부는 거의 간첩급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없을 거예요. 국보법 위반형이, 동아일보가 저거 이상하게 쓴 겁니다. 국보법 위반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북한 에이전트입니다. 북한 간첩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다 있는데 왜 저렇게 씁니까? 마치 국보법이 나쁜 악법이고 악법을 위반한 것 같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판 행위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들 다 미쳐 돌아갑니다. 정신없습니다. 오늘 이상로 전 MBC 이사님께서 저한테 윤석열 정부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다 차이가 나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니까 그래도 간첩을 좀 잡는 겁니다. 시원하게는 안 잡죠. 지금 이재명이면 잡겠습니까? 지금 변희재 씨가 계속 황당한 얘기 하던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현실주의자가 좀 많아야 됩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아요? 다음 총선 국민의힘이 압승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타도하고 더불어민주당 타도하고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아닙니다. 대신 국민의힘에 지금 얼빠진 사람들 다 몰아내고, 오건호 대표님이 김과장, 이과장 얘기했다던데 좋은 분들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 허무주의에는 안 빠질 겁니다. 헌트, 이정재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중국과 사이가 좋은 카카오의 시각이 엿보입니다. 제 눈에는. 어쨌든 선과 악에 대한 훌륭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악은 나쁘고 선은 좋은 것이다, 이 수준으로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국정원 측에서도 4.15 선거 직후에 대대적으로 화재 사고가 났던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투표지를 다 태웠다는 거죠. 한국 역사상 배춧잎이니 일장기니 이런 투표지, 투표 현장에 존재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다 제조한 겁니다. 왜 이런 것을 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선관위를 맡고 있는 사무총장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한일 외교 성공 비결은 현실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되게 이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이 정도를 했던 사람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거든요. 개인의 청구권 문제예요. 이건 형사 문제가 아니고 민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국제재판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그런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외국 확정 재판에 대한 효력, 기판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은 국내 재판에도 쓰지만 이 말은 아주 오래된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국에서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원칙을 반영하는 말인데 제대로 된 재판정이라면 외국 재판에서 했던 것이라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일본 재판에서 아주 성실하게 재판을 했으면 그 재판의 그 판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야 된다. 그건 우리나라 법이 인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만약에 그 재판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재판하고 일본에 부담을 주고 그와 같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뭔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일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한국 기업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국교를 그만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 한국이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가 조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민사상의 문제는 좀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나라 팔아먹는 얘기예요? 나라 팔아먹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는 겁니다, 지금. 결국 지금에 있어서 항일이라는 것은 북한을 돕는 목적 말고는 없거든요. 북한이 지금 김일성을 시조로 해서 항일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북한 헌법 서문에다 버젓이 적어놨지 않습니까? 지령이라는 거죠. 지금 항일은 지령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직도 헤매시면 큰일 납니다. 그 지령이 강범위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머리가 모자라는 한국 우익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한국의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같은 데가 항일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탄생한 언론이죠. 1920년에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탄생했던 언론이라는 것을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일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북한 수준의 인식밖에 못 갖고 있거든요. 언론도 철이 들지 않고 386 세대도 철이 들지 않아서 나라가 정말 거짓골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우리의 악은 물론 아니죠. 일본도 굉장히 헛소리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자신들이 서양에 대해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을 정당하게 일으켰다. 일본 우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신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본과 함께 가나? 그거는 미국이 일본과 함께 가는 이유랑 똑같거든요. 태평양 전쟁은 미국과 일본이 싸웠던 전쟁이죠. 미국이 많이 그때 희생이 됐죠.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사명은 일단 냉전의 완전한 종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죠. 지금 우리가 일본이 너무 좋아서 뭐 이렇게 한미일 연합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익이고 현실주의고 상관없이 항일 하는 사람들 다 의심해야 됩니다. 북한의 이익에 봉사하는 거죠. 북한이 항일을 종교로 만들어서 나는 신이다. 김일성이가 항일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신이다.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내리는 지령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령 내리는 사람들요. IQ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외국 유학생들 많아요.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많아요. 경기고 출신도 많고요. 서울대 출신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귀신에 들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헛소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 정교하게 그 악한 체제를 움직입니다. 솔직히 JMS가 주인이 정명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명석을 앞에 세워놓고 신도들 착취하는 일종의 비즈니스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도 똑같죠. 북한 사람들이 고열을 짜고 김일성 우상화를 내세워서 배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사실 배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제 이 강의도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오길남 박사가 그런 식으로 북한에 끌려갔었잖아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 동료가 아들을 굉장히 미워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고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아들을 왜 미워했느냐. 북한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들이 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자기가 왜 애들을 끌고 갑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좋은 머리로 지금 지령 내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연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 그래도 간첩은 아니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간첩이 많거든요. 안 믿깁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까?
우리가 모두 알고 속아야죠.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때를 보고 시간을 보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전두환이란 인물에 대해서 요즘은 전두환, 이순자 두 분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 손주를 봐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인생들이 많이 불행해 있다. 그에 비해서 참 나는 행복하다, 그런 생각 들고, 이 손주의 폭주를 또 빌미로 해서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수사 운운하는데 제발 노무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비자금 좀 수사 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인규 전 검사께서 다 말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고. 일방을 지나치게 악마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수작이죠. 나라가 병이 들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으면 386 세대가 없다. 그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하고 파먹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당신들의 먹잇감이 더 이상 안 남아있다. 이제 철이 들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강효종 박사랑 얘기를 나눌 때 그 헌트 얘기를 하면서 헌트를 봤더니 그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문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강 박사 얘기가 국가 안보의 심각성에 비해서 고문이라는 것은 좀 덜 중요한 주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재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존적으로는 한 개인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존적인 고통을 넘어선 위대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김지아, 유근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넘어서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경고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서 김일성에게 영혼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봐줄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철들어야 된다. 우상호도 철들어야 되고 하태경도 철들어야 된다.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았던 것까지는 일단은 뒤에 회개하더라도 먼저 당신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전두환 악마화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 그건 좀 멈춰야 된다. 이제는 저희가 좀 공정하게 봐야 됩니다. 전두환 시대도 공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위키피디아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전두환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한때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왜 김일성을 그렇게 꼬박꼬박 고주석입니까? 당신들이 사실은 영혼이 넘어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 극적인 타결, 이것은 칭찬해야 되고요. 오히려 일본 수상과 일본 조야의 속 좁음, 지금 이 타임이 독도 얘기할 타임입니까? 지금 이 타임이 정신대 얘기할 타임입니까? 위안부 얘기할 타임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한반도와 일본이 다시 좀 정신을 차리는 것, 정상화로 가는 것. 지금 우리의 진정한 적은 여전히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얘기하자는 거죠. 일본도 완전 믿음이 가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도조 회대기를 지금도 제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근대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라는 그들의 일본 중심주의, 천황 중심주의가 끝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하고 계속 싸우다가 미래 일런수가 있다고 처칠 수상이 했던 얘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은 현실주의적으로 정신을 좀 차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반일을 외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그렇죠. 심지어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까지도 엉뚱한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 김동연 지사를, 이준석을 일단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육책으로 김은혜 보이콧을 했었죠.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범더불어민주당, 언론으로 치면은 주사파 언론 오마이뉴스가 가장 심한데요. 오마이뉴스, 당신들 지금도 정말로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사파 행동이죠. 종북 행동이죠. 멈춰야 됩니다. 반인도범죄 협력이고요. 전두환은 나이팅게일이죠. 천사죠. 김일성에 비하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이 김일성이라는 새끼라는 시를 썼죠. 어떤 분이 오늘 VOA는 소설이다. 전혀 소설 쓰지 않습니다. 그 현실주의에 가깝습니다. 왜 좌익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덤벼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약점을 다 잡고 있는데. VN 뉴스와 MPK는 강한 곳입니다. 센 곳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찾기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건강한 생활인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 있고 일한 만큼 갚아주고 잘못한 만큼 벌하고 공정한
사람들이 우리의 동지거든요. 무조건 뭐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예전에 신채호 선생이 조선 민중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일본과 싸우다가 그냥 죽어야 돼. 그 수준으로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나키즘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꼭 좋은 얘기 아닙니다. 삶은 지속되고 삶은 언제나 소중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사랑의 신이 결국은 일한 만큼 갚아주시고 부당하게 죽임당하고 서름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배를 불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사파, 좌익, 종북 세력, 북한의 김일성 세력 다 정리할 때까지 하나 되었으면 합니다.